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근대문화 투어리즘 1897 계양문화거리 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균형발전 우수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가 보겠습니다.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용선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상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쁨이 가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어떤 행사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권용선입니다.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는 매년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시 재생 성과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에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주관하여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행사 첫날인 10월 31일에는 각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경진대회가 오후에 개최되었는데 경제활력 분야와 지역 특화 분야 두 분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수상하신 부문이 균형발전 우수 사례 지역 특화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사업의 어떤 부분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나요? 네,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는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상 케이블카, 유달산 등 지역 관광 자원과 함께 구 동양 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 구 일본 영사관 등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여 현재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이런 근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에 특화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으로 근대와 현대가 조화로움 속에 구현된 역사 문화적 올드타운으로 새롭게 변모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러한 근대문화 투어리즘 1897 계양 문화거리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돼 오고 있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중심 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목포 만호동 29만 평방미터 일원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계양문화거리 관광 루트 개발 및 시설 개선 등 9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개화기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점을 특징을 잘 살려내서 관광과 접목했던 점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내 근대 자원 및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을 연계한 SNS 국내의 인플루언서 팬투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업구역을 활용한 도시재생 현장 투어, 탐방 프로그램 운영팀 모집 및 컨설팅, 거점 시설을 활용한 여행 코스 개발 등 다양한 근대문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대문화 다양한 프로그램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목포 세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공간에서 다양한 전시랑 공연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 목포 세관 건물은 2022년 6월 목포 세관 예술 플랫폼으로 준공 개관하여 공연 전시장,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야외 공간 상설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목포 미식 문화 갤러리 회관으로서 큰 창고, 작은 창고, 야외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큰 창고는
목포 구미로 알려진 음식을 체험할 수 있고요. 쿠킹 클래스, 애식 창업 교육 등 음식을 주제로 한 미식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건너편 작은 창고는 목포 계양 및 세간의 역사를 선보이는 역사 전시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관광객들의 패널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과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의 맛집 청년 대표들이 강사로 나와서 레시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애식업 지원 교육, 푸드 토크쇼, 디저트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이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군요. 네, 예. 네, 무엇보다 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업들인가요? 네, 주민들에게 성공적인 창업 활동이 될 수 있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로컬 브랜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는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 마을 관광 지도 만들기, 투어 프로그램 운영, 관광 상품 제작 및 개발로 로컬 브랜드 상권 구축을 실현하였으며 지역 내 공방 등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관광객 등에게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 1897 거리 축제가 열리기도 했잖아요. 네. 또 건맥 축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민 네. 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마을 펍, 마을 스테이 운영을 위해 지역 내 빈 상가를 매입해 거점 공간으로 조성했는데요.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운영하는 전국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2020년 7월 17일 1897 건맥 펍을 오픈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건맥 게스트 하우스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수제 맥주 개발, 토야오 즉 주말 건맥 축제 행사 등을 통해 건맥을 로컬 브랜드로 육성하면서 거리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바탕으로 설립된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상인회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가치를 높여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진으로 건맥 축제 굉장히 많은 사진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즐기시고 가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네. 원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분들의 소통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들 진행하셨을까요? 네, 먼저 도시 재생대학을 8회 운영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마을 의제 발굴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주민 참여에 기반인 주민협의체 구축,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통해 로컬 브랜드를 강화하고 마을 해설사 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학교 사회를 운영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 유튜버 양성, 1897 계양문화거리 경관 개선 프로그램,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마을 기록 아카이브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근대적 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전과 후를 가장 차이를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대문화 투어리즘 1897 계양 문화거리 사업으로 만호동 1동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네, 먼저요. 1927년 번정통 목포 원도심 중심에서 조선인이 창업하여 2020년까지 약 100여년간 원도심을 지켰던 갑자옥 모자점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지역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모자를 주존하는 문화체험 공간인 목포 모자 아트 갤러리로 2023년 7월 재탄생시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1930년대
근대 건축물로 2020년까지는 건물 앞에 식당을 운영하여 상업 건물로 활용되면서 본 모습을 잃었던 공간을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사업지를 찾는 관광객, 주민 등을 위한 안내 및 쉼터를 제공하는 탐방센터 겸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지역은 도로가 노후화되고 차량 통행이 많아 보행이 힘들었던 것이었는데요.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1897 계양문화거리, 청춘로, 목포 1번가, 목포진 테마거리 등 특색을 가진 4개 구역을 2km에 걸쳐 지중화 사업과 연계한 가로 개선 사업, 일방 통행 등 특색 있는 가로 조성으로 탐방객 등의 보행 및 차량 통행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근대도시 목포를 안전하고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네. 아트 갤러리도 즐기고 많은 네. 관광객분들이 즐기다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계양 문화거리를 탐방하고 또 여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1897 계양문화거리라는 지역 로컬 브랜드가 정착되고 관광 테마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 보도 및 SNS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고 또한 도시 재생을 통한 쾌적한 도보 환경 조성은 거점 시설과 근대 문화 자원을 연결하는 도보 관광 투어 루트가 만들어져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갈수록 인기가 상승하면서 사업 지역에 대한 일평균 유동 인구수 증가, 연평균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897 탐방 안내센터 이용 현황이 2021년에는 53명이었는데 올해는 165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대문화 투어리즘 1897 계양문화거리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 그 후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남아있는 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 공공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 12월에 준공되면 9층 건물에 60세대가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동, 창업 상가동으로 이루어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수리 지원 사업, 지역 상권화 활성화 사업 등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목포시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근대문화 투어리즘 1897 계양문화거리 사업뿐만 아니라 네. 또 서산동 보리마당 사업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목포에서 진행된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이었죠. 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사업은요,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4년도 전국 13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된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 사업인데요. 목원동 1호는 옛 조선인 마을로서 개항 이후 하나의 도심으로 형성된 것에 착안하여 60만 평방미터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 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근린 재생형으로 2018년까지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된 사업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서산동 보리마당 역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지만 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근대문화 투어리즘 1897 계양문화거리 사업이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요, 역사, 문화,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심 시가지형으로 근대
건축 자산 복원 등 근대 역사 문화자원 특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네. 주거지 지원형으로요. 행복마을 조성을 목표로 주거 환경 개선과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한 차이가 있군요.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있지만 또 예. 도시재생 선도 사업, 또 예비 사업도 있더라고요. 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먼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13개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지정 고시함에 따라 시행된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동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요.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인구 변화율, 총 사업체 수, 증감률, 노후 주택 비율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세태 분석을 통한 목포, 역세권, 서산지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7곳을 지정한 후에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 단계인 소규모 재생 사업인 도시재생 예비 사업은요. 용당 1동, 사막동, 죽계동 세 곳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각각 추진하여 완료된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목포시 곳곳에서 작게 또 크게 도심 활력을 넣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장 주력하게 될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요.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샛들마을 조성 사업인 용당 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 시의회를 통해 제정되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과 등 관련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완성된 공간들을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SNS, 보도자료, 팜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지만 목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시민들께서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우수 사례로서 대상 수상과 함께 오늘 LG 헬로 TV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발판으로 목포의 우수한 도시재생 사례가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관광객들을 통한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목포 시민의 삶의 질에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민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목포시를 활력 있는 마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마을로 가꿔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